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30번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 풀이와 지문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중요한 문법을 한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법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것이 전체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쌤이 지금 해석을 잘 해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신 내용과 어느 정도 맞는지 해석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된 건지 여러분이 좀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요렇게 왼절이 일단 잘리는데요. something 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fundamental이라는 형용사에 의해서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띵으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이라고 쌤이 저번에 앞에서 벌써 설명을 한번 했는데 또 나온 패턴이고요. 어떤 거긴 어떤 건데 굉장히 여러분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전 세계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석유 가격 같은 거 그것이 갑자기 확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자, 근데 이 사람은 불빛을 예로 들어보자. 라이트. 이게 여러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전기로 불을 밝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장에서는 여러분 쌤이 좀 중요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해석할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likely, 뭐뭐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 형용사예요. 개연성이 높은, 뭐뭐할 가능성이 무척 높은 이란 뜻인데요. 너는 아마도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chance라는 거는 이 likely라는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로 보셔야 돼요. 기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장을 자 어디서요? 인공적인 불빛, some kind니까 일종의. 당신은 아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자, 무엇에 대해서? 자,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에 들어가는 거라서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글을 읽기 위해서 인공적인 불빛을 사용하는 것이 ing라는 거는 동명사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얘가 주어니까. 내가 글을 읽기 위해서 인공적인 불빛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쌤이 아까 전에 이 whether를요. 명사절 접속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여기 바로 앞에 여러분 봐보세요. about이죠. about은 여러분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가 연결해주는 건 명사거든요. 이 독서를 위해 인공적인 불빛을 사용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 전체가 명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장 시작되는 부분 앞에 여기부터는 명사예요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명사절 접속사 whether를 걸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명사절 접속사 that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기능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요. 예를 쓰면 뭐뭐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whether가 들어가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뜻은 다르지만 기능은 똑같다 정도로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 정리하실 수 있고요. 전기는 여러분 싸다죠. 이지에 걸리는 보어는 여러분 쏘가 아니에요. 불빛이 그러다가 아니고요. 불빛이 싸다예요. 자, 한 문장 이미 끝났고요. 너는 여기서 it은 여러분 불빛이겠죠? 불빛을 쓸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이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 나왔고요.
여기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아. 근데 여기 쏘가 붙었네. 얘가 하는 일은 그렇죠. 뒤에 나와 있는 chip이라는 효용사를 수식할 수 있죠. 자, 그럼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쏘대꾸문 같은 거. 아, 전기는 너무 싸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써요. 이렇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쏘대꾸문이 지금 문장 완성에서 사용이 됐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early 1800 하면요. 여기 보세요. 이 1800이라는 숫자 뒤에 여러분 S 붙었죠. 그러면 1800년, 1800년, 1801년, 1802년 이렇게 여러분 연이 여러 개란 얘기는 180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리가 붙었죠. 그럼 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얼리 자리에 레이트 같은 게 붙으면요. 후반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800년대 초반에는 그것은 너 그리고 400배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하시려면요. 코스트라는 단어 있죠. 자, 얘가 지금 여기서는요, 여러분 동사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 단어의 용법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에게 얼마라는 금액이 들게 만들다 라는 말이고요. 이거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 구조의 take 동사를 쓰는 거죠. 쌤이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구조를 쓸 때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걸어서 학교에 가는데 15분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시제 썼죠. 그러면 변치 않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15분이 걸린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 갈 때도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take 동사 대신 여기처럼 cost 단어를 쓰면 비용이 얼마 들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해석을 좀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해석 자체는 당신에게 400배 가까이 들게 만든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times라는 단어 뒤에 what you are paying 당신이 지금 내는 돈을 뭐에다 내죠 여러분?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 phone이니까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이 현재 지급하는 것 여기 지금 what은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는데 손해사 당연히 금액이겠죠. 너가 내는 금액의 400배가 든다. 이런 식의 말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되는데 코스트 동사가 들어간 거는 두 개가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얘는 조동사 과거 시제 바로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쓴 패턴이고요. 얘는 조동사 과거 시제 뒤에 have pp라는 완료 시제를 쓴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추측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조동사 과거 시제 뒤에 have 플러스 pp라는 완료 시제를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법 책을 펴서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혹은 조동사 플러스 현재 완료 시제 이런 챕터를 찾아보면 그 문법 원리가 잘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도출되는 원리 자체가 만약에 네가 지금 1800년대 초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당신에게 이만큼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사건에 대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will 조동사의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should라는 조동사 뒤에도 이 have pp 완료 시제를 종종 쓰는데 얘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동사가 달라졌으니까 뜻이 달라졌겠죠. 지금 우리 여기 지문에서 보이는 would have cost는 아마 당신에게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지만 should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사실 하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생기는 거고요.
마이트? 얘는 여러분 슈드처럼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신이 그랬을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쿠드가 들어간다면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겠죠. 그때.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속뜻을 물론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완료 시제가 기능할 수 있다. 문법책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격에 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응? 여기서 노티스 더 코스트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해석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 얘랑 반대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격이었다면 너가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계속 과거 시제기 썼잖아요. 그죠? 여기서도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프절을 쓰진 않았지만. 해석에 분명히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이면 어디에 있어서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을 이용한 인공불빛 을 이용하는 데 드는 가격의 하락이 여러분 전 세계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릿은 과거 시제로 보셔야 합니다. 불을 밝히다라는 동사. 나돈니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돈니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인데 여러분 얘가 문장 맨 앞에 왔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요.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it이 여러분 이 다음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요. turn, 바꾸었다. 얘가 동사가 될 건데 주어와 동사를 도치를 시킬 때 걔가 만약에 비동사라면 앞으로 그냥 나가도 돼요. Are you sure? 하듯이. 우리가 보통 비동사를 사용한 의문문을 얘기할 때 그냥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비동사가 아니라 조동사, 뭐 캔이나 윌이다. 걔도 가능하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사가 지금처럼 바꾸다라는 일반 동사라면 여러분 일반 동사는 절대 주어 앞으로 그냥 자기가 튀어나가지 못합니다. 대신 내보내야 돼요. 대신 내보내는 동사 두나 더즈나 디드가 있겠죠. 쌤이 왜 이렇게 여러 개 썼을까요? 시제 차이도 여러분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모두 주셔야 돼요. 주어 3인칭 단순지, 복순지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어 이시죠.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왜냐면 그 당시 전력값이 떨어져서 그것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라는 말이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디드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 not이라는 부정어에 의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됐는데 본동사인 턴은 일반 동사라서 자기가 나가지 못하므로 디드를 대신 내보내서 시제가 과거라는 걸 알려주고 자기는 원형으로 남는 것이다. 근데 밝혔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나돈니 버돌수 아시죠? 여기에 얼소가 생략된 거예요. 안 보여도 돼요. 네.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허락해 주었다. 여러분 우리를 허락했다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오형식 구조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allow 동사 확인하시고 이 리브에 to 부정사 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병렬 구조로 붙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겠죠. 목적격 보어가 계속해서 붙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 뒤에 원형으로만 걸어주셔도 돼요. to는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건물에서 살아가고 일할 수 있게 해줬다. 근데 여러분 이 빅빌딩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연광이 못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 얘가 아무래도 선행사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부터 관계대명사 처리를 할 거예요. 격을 따져보세요. 어디가 비었을까요? 여기가 비었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enter the building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building이라는 목적어가 선행사가 되면서 나가서 여기가 비었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원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nothing이라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가 처음 왔는데 we라는 주어가 또 왔어요. 아, 관계대명사가 또 시작되나 봐. 내가 적절히 잘라야지. 근데 안 보이네. 목적격임에 불명하다.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 정도 충분히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다. 굉장히 짧게 잘렸네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have의 목적격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가능할 수 있었다예요? 가능할 수 없었다예요? 가능할 수 없었다죠.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이미 nothing이 부정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에 부정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할 수가 없었다. 만약에 이 인공불빛의 가격이 여러분 떨어졌다? 아니면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선생님은 여기에 드랍밖에 준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부정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왜냐면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말이니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부정어 넣어줘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이프절 봐보세요. 이거 뭐예요? 조건절인가요? 아, 만약에 인공 불빛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조건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싼 가격에 전력을 누리기 훨씬 전에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가정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불가능했을 건데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이렇게 사실 사실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가정법도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취합해서 여기에 답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almost nothing. 그러니까 비용이 0원 가까이, almost니까 완전히 100원, 빵원은 아니고 거의 사람들이 체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이미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정법 시제는 뭘로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 그러면 과거 완료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had 플러스 pp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럼 had 뒤에 일단 뭐가 필요해요? 아, 드랍 동사에 p 하나 더 쓰고 이들을 붙여서 pp를 써야 된다. 까지 됐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떨어졌더라면이 아니라요.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had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어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를 사실 조금 쉽게 주면 이렇게 세 단어다라고 끊어주면 되는데 쌤이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이걸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단어를 had나 dropped 이렇게 적어주면 가정법이라는 문법의 근거에서 해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쌤이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그 가격이 뜻하는 말을 우리말로 한번 써봐라. 이거는요, 쌤이 의도한 게 그냥 하나예요. 해석 똑바로 할 수 있는지 좀 보고 가자.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너가 사용하는 그 같은 양의 인공적인 전력에 대해 너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의 400배. 여기서 지금 타임즈도 여러분 배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진행형 시제를 통해서 지금 네가 내고 있는 돈 이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이 관계대명사 왓의 선행사는 물론 지금 왓이 선행사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해석상 금액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보기를 바랬기 때문에 쌤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